할인이는 며느리가 봐줘야지. 시어머니 정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무급 베이비시터였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가족여행 출발 시간. 시누이 박민경이 전화를 20통 넘게 걸었습니다. 언니, 전화 좀 받아요. 할인이는 누가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친정에 와 있었죠. 폰을 끄지도 않았어요. 그냥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시댁 가족 단톡방이 폭발했습니다. 서연이 때문에 여행 못 가잖아. 며느리가 책임감이 없어. 환불도 안 되는데 어떡해. 하지만 제가 할인이를 봐주겠다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였죠. 시누이 남편이 민경한테 소리쳤습니다. 왜 네 애를 떠넘겼어? 남편인 나는 왜 빼고? 시어머니는 가족들한테 원망을 들었고 시누이는 남편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과연 세 번째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조용히 복수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할인이는 서연이 볼 테니까 걱정 마라. 시어머니 정말순이 가족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손에 쥔 폰이 떨렸죠. 언제 제가 할인이 보겠다고 했나요? 단톡방은 순식간에 들썩였어요. 엄마, 그럼 우리 마음 편하게 놀 수 있겠네. 남편 진수가 신나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 할인이 걱정 없이 어른들끼리 제대로 쉬자. 오빠, 진짜 다행이다. 언니 있어서 너무 좋아. 시누이 민경이 끼어들었죠. 맞아. 우리 며느리 있으니까 안심이지. 할인이 맡기면 되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메시지를 올렸어요. 저는 그 대화를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나왔지만 제 의견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요. 언제 이렇게 결정됐지?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대화 참여자가 아니라 그냥 결정 통보를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단톡방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 이번엔 제주도 맞죠? 응. 3박 4일로 펜션 예약했어. 와, 좋다. 우리끼리 가니까 더 편하겠다. 그러니까 아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진짜 쉴 수 있을 거야. 민경이 웃음 이모티콘을 연달아 보냈어요. 오빠, 렌터카는 네가 예약해. 응, 벌써 했어. SUV로 잡았어. 완벽하다.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겠네. 저는 그 대화를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끼리라는 말이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 우리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갤러리를 열어서 지난 가족여행 사진을 봤어요. 작년 여름 부산 여행, 재작년 겨울 강원도 여행. 온 가족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거기에 제 모습은 단 한 장도 없었어요. 그때도 저는 집에 남아서 할인이를 돌봤었죠. 시어머니가 그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서연이가 할인이 봐주면 우리가 편하게 놀 수 있지. 며느리가 집에서 애 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한테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진수야, 나도 이번엔 같이 가면 안 돼? 아, 엄마가 할인이 봐줄 사람 필요하다고 하셔서. 미안해. 할인이 엄마인 민경이가 보면 되잖아. 민경이도 쉬어야지. 맨날 애 키우느라 힘든데. 그럼 나는?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여보, 우리 다음에 둘이서 여행 가자. 응? 둘이서 가는 여행은 결국 한 번도 가지 못했죠. 남편은 약속을 까맣게 잊었고요. 단톡방에서 계속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엄마, 맛집 리스트 좀 보내줘. 오빠, 카메라 꼭 챙겨. 인생샷 찍어야지. 민경아, 수영복 샀어? 응, 어제 샀어. 완전 예쁘더라. 좋아. 우리 가족 룩으로 맞춰 입을까? 좋지. 하얀색 티셔츠로. 저는 그 대화를 보면서 폰을 꽉 쥐었어요. 가족 룩이요? 저는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옷 맞춰 입는 얘기에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녁 먹을 때 남편이 신나서 말했어요. 여보, 이번 여행 진짜 기대된다. 3박 4일이면 제대로 쉬겠는데? 그렇구나. 좋겠네. 응. 어른들끼리만 가니까 더 편할 것 같아. 할인이는 어떡하고? 응. 너 보면 되잖아. 엄마가 단톡에 쓰셨잖아. 저는 설거지하면서 대답했어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봐야 해? 당연히 봐줄 거 아니야. 왜 당연한데?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여보, 가족인데 도와줘야지. 이번만 부탁해. 이번만이 벌써 3번째야. 그래도 민경이가 애 키우느라 힘들잖아. 여행 가서 좀 쉬게 해주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침묵의 의미를 전혀 몰랐죠. 그냥 폰 보면서 펜션 후기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지? 며느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집안 도우미. 무급으로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그게 제 역할이었던 거예요. 폰을 켜서 단톡방을 다시 봤어요. 시어머니가 또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여행 가는 날 아침 일찍 출발하니까 다들 준비 잘해. 할인이는 전날 저녁에 서연이 집으로 데려다 줄게. 서연아, 할인이 잘 부탁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봐줘. 편하게 봐달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그냥 배제된 거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좋아요, 어머님. 할인이 잘 볼게요. 민경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언니 고마워요. 할인이 챙길 것들 리스트 보낼게요. 응, 그래. 저는 짧게 답했어요. 길게 쓰면 감정이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남편이 불편해할 테니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참아왔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죠. 이번에도 참아야 하나? 3번째인데도 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잠은 오지 않았지만 가만히 누워 있었죠.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결혼하고 나서 저는 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시댁 며느리로, 집안 도우미로, 무급 베이비시터로만 살았죠.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제 감정은 무시당했어요. 당연하다는 말 한마디로 전부 묵살됐죠. 이번엔 다를 거야.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서연이 있어야 우리가 편하지. 시어머니가 작년 부산 여행 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과거를 떠올렸죠. 작년 여름 시댁 가족들이 부산으로 떠나던 날, 저는 할인이 손을 잡고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었어요. 언니, 할인이 잘 부탁해요. 우유 꼭 데워서 주고요. 민경이 급하게 말하면서 차에 올라탔어요. 서연아, 할인이 낮잠 2시에 재워. 알았지? 시어머니도 차창 너머로 소리쳤죠.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남편은 운전석에 앉아서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만 끄덕였죠.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할인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도 가고 싶어. 할인아, 이모랑 재밌게 놀자. 응? 저는 울고 있는 할인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틀 동안 저는 할인이 밥 먹이고 재우고 달래고 목욕시켰죠. 단톡방에는 가족들이 찍은 사진이 계속 올라왔어요. 해운대 바다에서 웃는 사진, 회센터에서 회 먹는 사진, 호텔 수영장에서 노는 사진, 즐겁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할인이 기저귀를 갈고 있었죠. 재작년 겨울 강원도 여행 때는 더 심했어요. 서연아, 너는 집에서 좀 쉬어. 눈 오는데 가봐야 추울 뿐이야.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인이랑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게 나아. 여행 가면 오히려 피곤해. 민경이 거들었죠. 근데 나도 가고 싶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할인이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우리 다음에 둘이 가자. 할인이 엄마인 민경이가 보면 안 돼? 민경이는 쉬어야지. 맨날 애 키우느라 힘들잖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국 그 여행에도 저는 집에 남았죠. 이틀 동안 할인이를 돌보면서 단톡방만 바라봤어요.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 눈사람 만든 사진, 온천에서 즐기는 사진, 전부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 속 어디에도 없었죠. 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거실장을 열어서 앨범을 꺼냈어요. 시댁 가족 사진이 가득 담긴 앨범이었죠. 명절 사진, 생일 사진, 여행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확인했어요. 제 모습은 거의 없었어요. 있다 해도 구석에 작게 서 있거나 뒷모습만 나오거나 잘린 채로 찍혀 있었죠. 한 장을 자세히 봤어요. 시어머니 생신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가운데 시어머니가 앉아 있고 양옆으로 남편과 민경이가 서 있었죠. 할인이는 시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고요. 저는 맨 끝 구석에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마치 식구가 아니라 손님처럼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앨범을 덮으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습관적 이용이야. 시댁 가족들은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사람. 아이 돌봐주고 집 지켜주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게 제 정체성이었던 거죠. 폰이 울렸어요. 민경이었어요. 언니, 할인이 장난감 좀 챙겨주세요. 공룡 인형이랑 블록이요. 알겠어. 그리고 할인이 비타민도 챙겨서 하루에 한 알씩 먹이세요. 응. 아, 할인이 잠버릇 있어요. 이불 꼭 덮어주세요. 감기 걸리거든요. 민경은 지시만 했어요.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언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
할인이 잘 부탁드려요. 우리 여행 가는 동안만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서늘한 인식이었죠. 단톡방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내일 모레 출발이야. 다들 짐 챙겼지? 엄마, 저는 다 챙겼어요. 민경이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카메라 배터리도 충전했어. 남편도 답장했죠. 좋아. 우리 이번엔 진짜 제대로 쉬자. 시어머니가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저는 그 대화를 읽으면서 폰을 꽉 쥐었어요. 우리라는 말이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 우리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응.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대답했어요. 내일 모레면 출발이야. 완전 기대돼. 남편은 신나서 소파에 털썩 앉았죠. 진수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왜 나만 매번 빠지는 거야? 남편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할인이 봐줄 사람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게 왜 나야? 여보, 가족인데 도와줘야지. 나도 가족이잖아. 왜 나만 빠져?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이번만 부탁해. 다음엔 우리 둘이 가자.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어. 재작년에도. 그래도 이번엔 진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건 이용이야. 습관적 이용. 시댁 가족들은 저를 당연히 부려왔던 거예요. 고마워할 필요도 없이요. 왜냐하면 며느리니까요. 며느리는 시키면 해야 하니까요. 폰을 켜서 과거 사진을 또 봤어요. 부산 여행 사진 32장. 강원도 여행 사진 47장. 저는 단 한 장도 없었어요. 나는 이 가족에게 사람이 아니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엔 다를 거야. 언니, 할인이는 아침 8시에 맡길게요. 민경이 개인톡으로 보낸 메시지였어요. 물음표 하나 없는 단정적인 문장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맡긴다고? 내가 언제 받겠다고 했지? 메시지가 연달아 날아왔어요. 할인이 아침은 토스트 한 장이랑 우유 120ml예요. 우유는 꼭 전자레인지에 40초 돌려서 미지근하게요. 너무 뜨거우면 안 마셔요. 저는 폰을 내려다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유치원 선생님한테 지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낮잠은 정확히 오후 2시요. 늦으면 밤에 안 자요. 이불은 얇은 거 덮어주세요. 두꺼운 거 싫어해요. 일어나면 물 먼저 주고요. 화장실 꼭 데려가세요. 간식은 바나나 반 개. 과자 절대 안 돼요. 한 줄 한 줄이 명령조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죠. 할인이 저녁은 흰 쌀밥에 계란 후라이요. 김 구워서 같이요. 목욕은 오후 6시 반. 물온도 체크하고요. 장난감은 공룡 인형만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다른 건 안 봐요. 저는 폰을 꽉 쥐었어요. 이게 지금 부탁이야, 명령이야?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언니 확인했으면 답장 주세요. 제가 짐 싸야 해서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화는 났지만
거절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될 게 뻔했으니까요. 30분 후 민경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왜 답장 안 해요? 확인했어요? 응, 봤어. 그럼 왜 답 안 해요? 제가 불안하잖아요. 민경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거 아니야? 응? 언니가 봐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민경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듯이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나도 내 일정이 있어. 언니 주말에 집에 있잖아요. 무슨 일정이요? 집에 있다고 일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 민경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가족인데 이래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너만 힘들어? 나는? 언니는 애도 없잖아요. 저는 맘카페 보면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애도 없잖아요라니요. 그게 할인이를 제가 봐야 하는 이유가 되나요? 민경아, 나 바빠서 끊을게. 언니, 잠깐만요. 답 주세요. 몇 시에 데려가면 돼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단톡방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서연아, 할인이 돌봄 시간 민경이랑 조율했지? 네, 어머님. 저는 짧게 답했어요. 우리 며느리 있으니까 든든하네. 할인이 잘 부탁해. 민경아, 너는 집만 잘 챙겨. 할인이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엄마. 언니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민경이 환하게 답장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보면서 폰 화면을 끄려는데 남편한테 톡이 왔어요. 여보, 엄마가 할인이 잘 부탁한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들 정해놨던데? 물어봐야 해? 당연히 봐주는 거 아니야? 왜 당연한데? 여보, 엄마 눈치 보여서 그래. 이번만 해줘.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남편도 결국 시댁 편이었던 거예요. 저녁 먹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민경이가 너한테 전화했다며? 뭐래? 할인이 지침서 보냈어. 아침 몇 시에 뭐 먹이고, 낮잠 몇 시에 재우고. 그래도 자세히 알려줘서 좋잖아. 좋긴 뭐가 좋아. 나 유치원 선생님이야?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여보, 왜 이래? 요즘 너 예민해. 예민한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야. 가족인데 좀 도와줘야지. 이번만이야. 이번만이 벌써 세 번째라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서운해하실 거야. 그냥 해주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은 저를 힐끔거리며 눈치를 봤죠. 밤에 민경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아직도 답 안 했잖아요. 대체 왜 이래요? 민경아, 나 진짜 바쁜데. 바쁘긴 뭐가 바빠요. 집에 있는데. 민경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언니가 안 봐주면 여행 못 가요. 그거 알아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긴. 가족인데. 가족이면 나한테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야? 민경은 잠시 말이 없다가 차갑게 말했어요. 언니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었어요? 몰랐네. 뭐? 맞아요. 완전 이기적이에요. 저 이거 엄마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폰을 침대 옆에 던졌어요. 이기적이라고? 3년 동안 할인이를 맡아왔는데 이기적이라고요? 폰이 다시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서연아, 민경이한테 들었어. 왜 할인이 안 봐준다고 그래? 어머님,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하셨잖아요. 물어봐야 해? 며느리가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도 제 일정이 있어요. 일정은 무슨, 주말에 집에 있으면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는 애도 없잖아. 민경이는 얼마나 힘든데. 그게 제가 봐야 하는 이유가 되나요? 당연하지. 가족이 도와줘야지. 어머님, 저도 가족이에요. 왜 제 의견은 안 물어보세요? 의견은 무슨, 며느리 주제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느리 주제에라니요. 저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돌봄 담당자, 무급부모. 그게 제 정체성이었던 거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엔 절대 참지 않아. 서연이는 여행 와도 불편해할 거야.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눈을 의심했죠. 제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나요? 시어머니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원래 성격이 집에 있는 걸 편하게 생각하잖아. 여행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 우리끼리 가는 게 서연이한테도 나아. 저는 폰을 꽉 쥐었어요. 제 성격을 마음대로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서연이가 여행 가면 피곤해해요. 맞아요, 오빠. 언니는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민경까지 거들었죠. 저는 그 대화를 읽으면서 헛웃음이 났어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나? 제가 여행을 싫어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잖아요. 단톡방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 맛집 리스트 보내줘요. 벌써 보냈어. 흑돼지 집이랑 해물찜집. 와, 완전 기대돼요. 진수야, 렌터카 시간 확정했어? 네. 오전 9시 픽업이요. 좋아. 우리 공항에서 바로 출발하자. 제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아니, 애초에 여행 멤버가 아니었으니까요. 민경이 사진을 올렸어요. 가족 룩으로 맞춘 하얀 티셔츠 3벌이었죠. 엄마, 이거 어때요? 우리 셋이 맞춰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완전 예쁘다. 공항에서 입고 가자. 오빠, 네 거는 XL 사이즈 맞지? 응. 그거 주문해줘.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3벌이요. 저는 처음부터 계산에 없었던 거예요. 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나는 이 가족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민경한테 톡이 왔어요. 언니, 할인이 데려가는 시간 확정 좀 해주세요. 제발이요. 언니 때문에 제가 준비를 못하잖아요. 빨리 답 주세요. 답답해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말하기조차 싫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나왔어. 응. 단톡 봤어? 엄마가 맛집 리스트 보내셨던데. 봤어. 내일 모레면 출발이야. 완전 기대돼. 저는 설거지하면서 물었어요. 진수야, 나한테 물어볼 거 없어? 응? 뭐? 나도 여행 가고 싶은지. 남편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 여보. 그건 엄마가 이미 정하신 거라서. 엄마가 정했다고? 내 의견은? 여보, 너 여행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남편은 리모컨을 집어들면서 말했어요.
작년에도 집에서 쉬는 게 더 좋다고 했잖아.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너희가 안 데려간 거잖아. 그게 그거지 뭐. 남편은 텔레비전을 켰어요.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신호였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밤에 민경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죠. 5번을 걸었지만 저는 계속 무시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왜 민경이 전화 안 받아? 어머님 바빠서요. 바쁘긴 뭐가 바빠. 민경이가 할인이 시간 확정해야 한대. 저는 아직 확답 안 드렸는데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확답은 무슨, 당연히 봐줘야지. 어머님, 왜 당연한가요? 며느리가 돌봐주는 게 당연하지. 뭘 묻고 그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투가 그거였나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가족 좀 도와줘야지. 너는 애도 없잖아.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상관 있지. 민경이는 힘들다고. 너는 편하잖아.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어머님, 제 의견은 한 번도 안 물어보셨잖아요. 의견은 무슨, 며느리가 무슨 의견이야. 그럼 저는 뭔가요? 뭐긴 뭐야. 우리 집 며느리지. 며느리도 사람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람? 그래, 사람이지. 근데 며느리잖아. 저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며느리. 시키면 해야 하는 존재. 의견 따위는 필요 없는 존재. 어머님, 저 전화 끊을게요. 아, 지금 어디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단톡방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서연이가 요즘 이상해. 말이 안 통하네. 엄마, 언니 원래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경이 답장했어요. 그러게. 며느리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오빠, 좀 말해줘요. 우리 여행 못 가잖아요. 남편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대화를 보면서 폰을 껐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이제는 말도 하기 싫어. 시댁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꺼졌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가족으로 볼 생각도 없고요. 그냥 편하게 부릴 수 있는 며느리. 무급 돌봄 담당자. 그게 제 정체성이었던 거죠.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폰 알람을 껐어요. 내일 아침 민경한테서 올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 비가 점점 세게 내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죠.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여보, 나 출근한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응, 조심히 가.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죠. 남편은 가방을 메고 나가면서 덧붙였어요. 아, 그리고 오늘 할인이 데려오는 거 잊지 마. 알았어.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남편이 차를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죠. 차가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옷장을 열었어요. 편한 옷 2벌을 꺼내서 작은 가방에 넣었죠. 세면도구, 충전기, 책 1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챙겼어요. 가방을 들어보니 가벼웠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거실을 둘러봤어요. 설거지는 이미 끝냈고
빨래도 개어서 정리해뒀죠. 쓰레기통도 비웠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서 반찬을 확인했어요. 김치, 된장찌개, 계란. 남편 혼자 먹기엔 충분했죠. 내가 없어도 굶지는 않겠네. 싱크대를 닦고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요. 거실 소파 쿠션도 반듯하게 놓았죠. 흠잡을 데 하나 없이. 폰이 울렸어요. 민경이었어요. 언니, 오늘 오후 2시에 할인이 데려갈게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기만 했어요. 답장하지 않았죠. 단톡방에도 메시지가 떴어요. 내일 출발이니까 다들 오늘 일찍 자. 시어머니였어요. 엄마, 짐 다 챙겼어요. 나도. 완전 설레요. 우리 내일 공항에서 봐. 저는 그 대화를 읽기만 했어요. 평소에도 저는 단톡에서 말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아무도 제가 답장 안 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애초에 관심도 없으니까. 가방을 메고 거울 앞에 섰어요. 제 얼굴을 봤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화장대 서랍을 열어서 립스틱을 발랐어요. 밝은 빨간색이었죠.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나를 챙기지 못했지? 폰을 들어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갈게요. 엄마한테서 답장이 바로 왔어요. 그래, 딸아. 기다릴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폰을 가방에 넣고 현관으로 갔죠. 신발을 신으면서 집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 정돈된 주방, 빈틈없이 관리된 공간. 내가 없어도 문제 없겠네. 아니, 문제가 생겨야 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깨닫겠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왔는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열기 전에 잠시 멈췄죠. 이 집은 나 없으면 안 굴러가잖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럼 한번 굴러보라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폰을 꺼냈어요. 민경한테 온 메시지가 또 떠 있었죠. 언니, 답 좀 해요. 제가 불안하잖아요. 할인이 간식은 바나나로 준비했어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기만 했어요. 읽은 표시가 떴지만 답하지 않았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친정 가는 버스 시간을 확인했죠. 5분 후에 도착한다고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죠. 날씨 좋네. 여행 가기 딱 좋겠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올라탔죠.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시댁 동네가 점점 멀어졌죠. 폰이 다시 울렸어요. 민경이었어요. 이번엔 전화였죠. 저는 화면을 보기만 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기고 다시 걸려왔어요. 한 번, 2번, 3번. 저는 계속 무시했죠.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어요. 언니, 왜 전화 안 받아요? 할인이 시간 확정해야 한다니까요. 언니. 저는 읽기만 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민경이 연락 좀 받아라. 할인이 일정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그 메시지도 읽기만 했어요. 폰을 가방에 넣어버렸죠. 버스가 친정 동네에 도착했어요.
저는 내려서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5년 만에 걷는 길이었죠.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만 잠깐 들렀었거든요. 친정집 대문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엄마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야. 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이했죠. 딸아, 왔구나. 응, 엄마. 엄마가 제 가방을 받아줬어요. 많이 힘들었지? 응.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들어와.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놨어. 고마워, 엄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죠. 제가 자란 집의 냄새였어요. 소파에 앉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엄마가 물을 따라줬어요. 폰 꺼놨어? 아니, 그냥 안 받고 있어. 잘했다. 오늘은 네 좋은 대로 해. 저는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시댁에서는 지금쯤 난리가 났겠죠. 할인이 맡길 사람이 사라졌으니까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제 시작이야. 언니, 전화 좀 받아요. 민경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전 7시 반. 민경은 할인이 손을 잡고 서연이네 집 앞에 서 있었죠. 초인종을 연달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언니, 집에 있어요?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할인이가 울기 시작했죠. 엄마, 나 무서워. 할인아, 잠깐만. 곧 나오실 거야. 민경은 다시 폰을 꺼냈어요. 서연한테 전화를 걸었죠.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는 거야? 옆에 서 있던 남편 태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미리 확인하라고 했잖아. 확인했어. 언니가 본다고 했다고. 언제 그랬는데? 단톡에는 확답 없던데? 민경은 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이 직접 확답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당연히 봐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형님한테 전화해봐. 알았어. 민경은 진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언니 어디 갔어요? 왜? 집에 있을 텐데. 집 앞인데 아무도 없어요. 문 열어주는 사람도 없고. 진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잠깐만, 내가 전화해 볼게. 전화가 끊겼어요. 민경은 발을 동동 굴렸죠. 완전 미치겠네. 공항 가야 하는데. 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왜 남의 집 며느리한테 애를 떠넘기려고 했냐고. 떠넘긴 거 아니라고. 원래 언니가 할인이 봐줬다고. 원래는 무슨. 네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잖아. 당신은 왜 이래? 지금 내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태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네 편? 내가 왜 네 잘못에 편을 들어줘야 해? 민경 폰이 울렸어요. 진수였어요. 오빠, 언니 연락됐어요? 안 돼. 전화 안 받아. 어떡해요? 공항 가는 차 곧 오는데. 엄마한테 연락해봐. 나도 지금 차 몰고 가는 중이야. 단톡방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올렸죠. 민경아, 할인이 맡겼어? 민경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언니가 집에 없어요. 뭐? 전화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럼 지금 어디 간 거야? 진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저도 전화 안 돼요.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빨리 찾아. 우리 공항 가야 한다고. 민경은 다시 서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2번, 3번. 계속 신호만 갔죠. 왜 안 받는 거야? 대체 왜? 태연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만해. 소용없어. 뭐가 소용없어? 언니 찾아야 한다고. 일부러 피하는 것 같은데? 일부러? 말도 안 돼. 태연은 차 트렁크를 열면서 말했어요. 짐 다시 실어. 우리 집 가자. 집은 무슨, 여행 가야 한다고. 할인이 맡길 데도 없는데 무슨 여행을 가. 그러니까 언니 찾아야 한다니까. 태연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민경아, 정신 좀 차려. 안 오실 거야. 너 같으면 오겠니? 왜 그렇게 단정해? 왜긴 뭐가 왜야? 네가 일방적으로 떠넘겼잖아. 떠넘긴 게 아니라고. 그럼 뭔데? 미리 허락 받았어? 민경은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진수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려서 현관문을 열었죠. 여보, 서연아.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없었죠. 어디 간 거야? 진수는 방마다 확인했어요. 침실, 화장실, 베란다. 어디에도 서연은 없었어요. 옷장을 열어봤죠. 평소 서연이 입던 옷 몇 벌이 없었어요. 짐을 챙겨간 거야? 진수는 서연한테 전화를 또 걸었어요. 받지 않았죠.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엄마, 서연이가 집에 없어요. 짐 챙겨서 나간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집에 없다니 무슨 소리야? 정말 없어요. 옷도 몇 벌 가져갔고요. 그럼 대체 어디 간 거야? 모르겠어요. 전화도 안 받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할인이는 누가 봐? 우리 공항 가야 하는데.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예약 다 해놨는데. 민경이 단톡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엄마, 우리 어떡해요? 할인이 맡길 데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답장했죠. 서연이한테 전화해. 당장? 안 받는다니까요. 그럼 친정으로 갔나? 친정에 전화해 봤어? 진수가 답했어요. 장모님한테 전화해 볼게요. 하지만 진수는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체면이 구겨질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가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말하는 게요. 태연이 민경한테 차갑게 말했어요. 그만 연락하고 우리 집 가자. 당신은 왜 이래? 내가 왜 이러냐고? 당연한 소리 하는 건데?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태연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경아, 정신 차려. 네 오빠네 며느리가 왜 네 애를 봐줘야 해? 가족이니까 봐줄 수도 있는 거지. 가족이면 미리 물어보는 게 먼저 아니야? 민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단톡방이 계속 터졌어요. 서연이 연락 안 돼? 어떡해? 펜션 예약했는데. 렌터카는 어떡하고? 환불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올렸어요. 서연이 때문에 여행 망쳤네. 진수가 답장했어요. 엄마,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그게 아니긴. 며느리가 책임감이 없어. 하지만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서연한테 제대로 부탁한 적이 없다는 걸요. 그냥 일방적으로 떠넘긴 거였죠. 체면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민경은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여행 못 가잖아. 태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못 가는 게 당연하지. 애 문제도 안 풀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만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할인이가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나 배고파. 민경은 할인이를 안으면서 눈물을 흘렸죠. 여행은 이미 물 건너갔어요. 전부 서연이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며느리가 책임감도 없이 여행 가는 날 이게 무슨 짓이야. 진수가 조심스럽게 답장했어요. 엄마, 근데 서연이가 할인이 보겠다고 확답한 적은 없어요. 뭐라는 거야? 단톡 확인해 보니까 서연이는 알겠다는 말만 했지 보겠다고는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단톡을 위로 올려서 확인했죠. 정말 서연이 확답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와 민경이 일방적으로 정했을 뿐이었죠. 그래도 며느리면 당연히 봐줘야지. 시어머니는 우겼어요. 엄마, 그건 당연한 건 아니긴 하죠. 당연은 무슨, 가족인데. 민경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언니가 이상한 거예요. 태연이 바로 받아쳤어요. 이상한 건 당신이야.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네가 미리 허락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떠넘긴 거잖아. 떠넘긴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 태연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럼 뭔데? 올케한테 제대로 부탁했어? 부탁은 했지. 언제? 단톡에는 확답 없던데? 민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진수가 중재하려고 했어요. 태연아, 일단 진정해봐. 진정은 무슨 진정이에요? 내 애를 왜 올케한테 떠넘기려고 했냐고요. 태연아, 그건 우리 가족 사정이 어쩔 수 없었잖아. 태연이 비웃었어요. 가족 사정이요? 웃기네요. 며느리랑 사위는 가족도 아닌가요? 진수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태연아, 말 좀 조심해. 어머님, 이게 제가 조심할 문제인가요?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요. 우리 며느리가 책임감이 없는 거지. 태연이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책임감은 누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애 엄마가 제대로 계획도 안 세우고. 민경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은 왜 남 앞에서 나한테 그래? 남이 어디 있어? 가족 단톡인데.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올렸어요. 태연아, 우리 딸 너무 몰아세우지 마.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단톡방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어요. 진수가 황급히 렌터카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요, 오늘 예약한 건데 취소 가능할까요? 손님, 당일 취소는 환불 안 됩니다. 그래도 사정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진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진수야, 렌터카 취소했어? 환불 안 된대요. 뭐? 그럼 돈은? 날린 거죠.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게 다 서연이 때문이잖아. 엄마, 서연이 잘못은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며느리가 제대로 해야지. 진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펜션 업체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손님, 체크인 시간이 3시간 남았는데 아직 도착 안 하셨네요? 죄송한데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당일 취소는 전액 위약금입니다. 얼마죠? 80만 원입니다. 진수는 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펜션도 환불 안 돼요. 위약금 80만 원이요. 뭐? 제가 낼게요. 아니야. 서연이가 내야지. 엄마, 서연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화가 났지만
따지고 보면 진수 말이 맞았거든요. 서연한테 제대로 부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친척 단톡방에 시어머니 친언니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말순아, 오늘 제주도 출발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언니. 근데 사정이 생겨서 취소했어. 무슨 일이야? 그냥 좀 복잡해서. 하지만 민경이 이미 사촌들에게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친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순아, 들었어. 며느리가 할인이 안 봐주려고 도망갔다며? 언니, 누가 그런 말을 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딸이 말해서 동네방네 소문다 났어.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소문이 뭐? 며느리 괴롭혀서 쫓아냈다고. 할인이도 떠넘기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뭔데? 며느리가 왜 집 나갔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친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말순아, 네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한 거야. 심하긴 뭐가 심해. 할인이 좀 봐달라고 한 것뿐인데. 봐달라고 부탁이라도 했어? 부탁까지 해야 해? 며느리면 당연한 거지. 친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당연한 게 어딨어. 네 딸 애를 왜 며느리가 봐줘야 하는데.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미리 물어보던지 여행도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지.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그러는 건 아니지.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친언니 말이 맞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경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경아, 너 벌써 여기저기 말했어? 내가 뭐려? 여행 취소된 거. 그냥 안타깝다고 얘기했는데요. 네가 입 나불거려서 동네방네 소문났잖아. 엄마, 나는 그냥 속 터져서 말한 거야. 그냥은 무슨, 이제 우리 집안 망신이야.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진수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서연이한테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잘못은 서연이가 했는데. 엄마, 우리가 먼저 잘못했어요. 애 좀 하루 봐주는 게 유세니? 서연이한테 제대로 부탁도 안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서연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요. 민경은 집에서 할인이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태연이 옆에서 차갑게 말했어요. 이번 일로 제대로 배웠지? 뭘 배워? 올케한테 함부로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 떠넘긴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도 모르겠어? 네가 잘못한 거야. 나는 가족이니까 편하게 부탁한 것뿐인데.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잖아. 민경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힘들다고. 왜 나만 혼내? 힘들면 미리 계획을 세웠어야지. 태연은 할인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경은 혼자 거실에 남았죠. 폰을 들어서 친구 단톡을 봤어요. 민경아, 여행 취소됐다며? 무슨 일이야? 올케가 애 안 봐줘서 그렇대. 대박. 완전 황당하다. 미리 말했어야지. 민경은 폰을 던졌어요.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거예요. 사흘이 지났어요. 진수는 친정 앞에 차를 세웠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장모님 목소리였어요. 장모님, 저 진수입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문이 열렸어요. 장모님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뭐하러 왔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알아? 진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들어와. 거실에 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죠. 여보, 나왔어. 서연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는데?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이 책을 덮으면서 물었죠. 여행은 잘 다녀왔어? 아니, 취소됐어. 그래. 왜? 서연은 담담하게 물었어요. 진수는 할 말을 잃었죠. 할인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랬구나. 많이 아쉽겠네. 서연은 다시 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하러 왔는데? 여보, 집으로 돌아가자. 싫은데? 여보, 이만큼 했으면 되었잖아. 나 여기 편해. 엄마랑 있으니까. 진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미안하대. 정말로. 서연이 비웃었어요. 미안? 어머니가 직접 전화 한 통 안 하시던데? 엄마 성격 당신도 잘 알잖아. 체면 때문에 못 하시는 거지? 진수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서연 말이 맞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먼저 사과하는 게 자존심 상했던 거예요. 여보, 앞으론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약속? 그런 거 필요 없어. 서연은 책을 읽으면서 말했어요. 나한테 기대하지 마. 이제 알았으니까 일단 가자. 나는 더 이상 너희 집 며느리 노릇 안 해. 진수는 할 말을 잃었죠. 서연이 책에서 눈을 떼고 진수를 똑바로 봤어요. 필요하면 부르면 돼. 내가 결정할게. 갈지 말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선택권이 있어. 알겠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서연아, 나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반찬 좀 같이 만들까 해서. 죄송한데 이번 주는 어려워요. 그래. 시어머니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뭐라고 하지 못했죠. 알았어. 다음에 시간 되면 오고.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엄마를 봤어요. 엄마, 나 잘한 거지? 당연하지. 네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야.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민경한테 문자가 왔어요. 언니, 다음 주 할인이 생일인데 올 수 있어요? 서연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 약속 있어. 못 갈 것 같아. 민경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예전 같으면 약속 취소하고 와요라고 했을 텐데요. 이번엔 그러지 못했죠. 태연한테 혼난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았거든요.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추석 때 올 거지? 어머님, 친정 먼저 가려고요. 친정 먼저?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며느리가 시댁을 먼저 와야지. 저희 부모님 연세가 더 많으세요. 먼저 가야죠.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죠. 그럼 언제 올 건데? 저녁 때 갈게요. 저녁? 네. 친정에서 점심 먹고 갈게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번 여행 사건 이후로 서연한테 함부로 말하지 못했거든요. 알았어. 저녁에 봐.
추석날 저녁 서연과 진수가 시댁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왔습니다. 응, 왔어?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반기지 못했어요. 서연이 주방으로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죠. 서연아, 괜찮아. 너는 거실에서 쉬어. 네. 민경이랑 내가 할게. 서연은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없었을 일이었거든요. 거실에 앉았어요. 민경이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죠. 진수가 옆에 앉으면서 작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많이 달라지셨어. 그렇네. 너한테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아.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직접 듣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 말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행동이 바뀌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저녁을 먹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아, 반찬 좀 싸줄까?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챙겨줄게.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명령조가 아니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투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수가 물었어요. 여보, 이제 괜찮아? 뭐가? 우리 관계. 서연은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글쎄,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그래도 엄마랑 민경이도 이제 조심하잖아. 하지만 이 정도면 살만해. 진수는 서연 손을 잡았어요.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죠.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하게 쥐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둘 뿐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서연은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아. 그 다짐을 지킨 결과였죠. 폰을 열었어요.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예전에는 없던 말이었어요. 서연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어머님. 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네. 저는 큰 소리 한 번 치지 않았어요. 화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댁의 모든 질서가 바뀌었거든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밝게 빛나는 보름달이었죠. 저는 그 달을 보면서 조용히 웃었어요. 이제 나는 자유야.